안녕하세요. 사춘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정아 교수입니다. 그 사춘기 아이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 사춘기 아이들은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를 같이 보내면서 부모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 또한 교육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춘기 아이하고 지내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, 그렇죠? 그다음에 또 이해도가 좀 이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부모님들 함께 우리가 공감하면서 그다음에 또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운 건 아닌가? 어떤 부분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내가 좀 더 신경을 못 썼던 건 아닌가?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사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잘 키우셨어요. 사실 예, 정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부모님들은 왜 자책을 하냐면 이 모든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교육이 잘못되었나?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아이를 또 잘 뭔가 충족해 주지 않았나 하는 그 자책을 많이 하게 돼요. 그리고 또 기대. 솔직히 말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일인데 부모의 또 기대가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기질이 또 좀 다를 수 있어요. 자녀분들이라고 할지라도. 그런데 이제 그 기질이 나와 맞지 않으니까 또는 아이가 부모님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많이 속상해 하시는 거죠. 예, 그러다 보니 조금 자책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예,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. 또 임신 출산 전에는 내가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하는 거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공부하시는데 이 사춘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좀 많이 생각을 하세요. 저 또한 그랬고요.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사춘기 어렸을 때 제가 아주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했고 또 준비 이런 단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춘기도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.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부모님들 보시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엄마한테 심하게 말하고 방문도 잠그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또한 저 역시 또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춘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예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춘기 교육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사춘기 그 시기 때는 사실은 그 호르몬이라든지 뇌의 변화, 뇌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한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개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시기예요.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볼게요 라는 시기인데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니까 아니 왜 나를 멀리하는 거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말만 하면 사춘기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? 근데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라고 내가 눈치를 봐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기복이 있지 않습니까?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가 아니에요. 그런 화가 나는 거, 슬픈 거, 기쁜 거, 행복한 거 이런 게 다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감정인 양 아이들은 느끼고 있어요. 그럴 때 자기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속과 여러 가지 머릿속과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독립되고 싶다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.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은 제가 사춘기 그 아이들한테는 어머니가 이 뭔가 해달라 그럴 때만 해주고 그리고 뭔가 요구할 때 이걸 해주세요 할 때 해주시는데 어머님들 아직도 아이들이 그 영유아기 때처럼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생각하세요.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놈 봐라 내가 내 자식인데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믿어주는 걸 하셔야 돼요. 믿어주기 일단 첫 번째 믿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문을 열었어요. 방문을. 근데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뭐 하고 있었어?
일단 그 뭐 하고 있었냐는 것 자체가 우리 사춘기한테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. 난 지금 열심히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엄마 눈을 보면 너 또 게임이야? 말은 안 해도 표정 뭐 그 어떤 뭐 이야기 하지 않아도 느껴요, 아이들이.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한테는 필요할 때 뭐 들어와 달라고 하면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항상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는 걸로 좀 바꿔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너무 폐쇄적으로 아이가 혼자 있으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. 걱정이 되죠. 제가 저 안에서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, 또 뭐 친구 관계가 안 좋은가, 그렇죠? 그리고 또 뭐 엄마가 뭐를 또 무슨 고민이 있나, 또 친구들 사이에서 얘만 또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된 건 아닌가,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세요. 근데 제가 제 아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봤어요. 왜 방해의 그 영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.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로 엄마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. 교우 관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요즘에 얼마나 또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뭐 어떤 학업이라든지 경쟁적인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. 입시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본인이 힘듦이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이게 청소년기가 아니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게 좋은데 청소년기다 보니까 자기만의 고요함이 필요한 거예요. 왜냐? 마음속에 계속 출렁거리는 자기 마음을 아까도 주체할 수 없다 그랬죠. 그럴 때 뭔가 아늑하고 따뜻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서 이 아이들이 그 안에서 뭔가 동굴처럼 나의 어떤 집처럼 그렇게 이걸 찾는 거죠. 그런데 엄마는 그걸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요? 너 왜 안 나와? 밥 먹어? 뭐 자꾸 잔소리 하시잖아요. 그래서 잔소리를 아이들은요 실제로 정말 듣기 싫대요. 제가 이제 면담을 해봤어요. 저희 상담했던 학생들 다 불러놓고 불렀더니 10명 중에 9명이 엄마의 말을 듣기 싫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의 말을 그럼 잔소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100% 잔소리뿐 아니라 그거 이상으로 나를 통제하고 나한테 지적하고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는 단어로 들린다. 그리고 또 엄마들을 또 똑같은 엄마들을 이제 또 상담을 했더니 엄마들은 한 번도 통제한 적이 없다. 그리고 사랑의 대화로 했다. 그리고 이렇게 궁금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정이다. 이렇게 표현하셨어요. 그렇다면 뭐겠어요? 두 엄마와 자녀 간의 대화는 똑같은 걸 하고 있지만 다른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. 아이들은 무조건 뭐뭐 했지, 너 뭐뭐 했지라고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. 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. 근데 어머님들 대부분 다 뭐뭐 했지야. 들어오면 너 뭐뭐 했니? 뭐뭐 했니? 다 그런 거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조금 줄이시고, 물론 책에 너무나 많은 뭐 좋은 말이 나와 있어요. 그랬구나 막 이런 거.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실제로 잘 안 되세요. 그랬구나 이거 잘 안 되세요. 단 요것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들어주는 거.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너 뭐뭐 했지가 아니라 뭐뭐 했구나. 했구나만 바꿔주세요. 뭐뭐 했구나. 그랬구나도 아니에요. 그랬구나도 힘들어 하셔요. 그러니까 했구나. 예를 들면 뭐 세수했구나. 일어났구나. 우리 어머님들 너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? 너 이거 했어? 안 했어?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만 조급한 거예요. 막 동동거리시잖아요. 그거를 구나로만 바꿔주시면 돼. 해볼까요? 한번? 예, 다 같이 연습하셔야 돼요. 어머님들. 이거 굉장히 쉬워요. 왜냐하면 제가 오랜 동안 그 학부모님들 그 상담하면서 느낀 게 그 많은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. 어떤 이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메시지 전달법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은데 실제로 그건 실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군화로 끝나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오늘 학교 갔다 왔어.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겠구나.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지?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. 무슨 일이 있었어? 이렇게 괜히 아이가 이제
얼굴이 안 좋단 말이야, 들어오면. 그럼 엄마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. 또 얘가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나?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또 뭐 뭘 했나?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니 너 오늘 또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어머님 지혜로우셔야 돼요. 그런 거 묻지 말라 그러셨죠?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은 이미 학교에서 너무 화가 나 있어요. 아이들 사이에서 또 선생님한테 뭐 성적에 대한 부분 또 본인이 더 잘해요. 본인이 못하는 걸. 그런데 자꾸 물어보시면 정말 대하기 싫어요. 그러니까 엄마를 딱 이렇게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문 탁 닫고요. 아유 학교 갔다 왔구나. 아 힘들었겠구나. 방에 들어가. 그래 화가 났구나.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?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말해준다니까요.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라고. 나중에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줘요. 자기도 미안한 걸 알기 때문에. 그 순간은 약간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나가면은 그렇죠.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해요. 그럼요. 갱년기도 똑같아요. 근데 갱년기하고 사춘기가 만나면 서로 자기를 들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더 화가 많이 나서 서로 간에 조금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신대요.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뭐 문 쾅 닫고 또 아이 들어가고 엄마는 또 뭐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주변에 뭐 막 돌아다니시고 심지어 어떤 어머니는 차에서 그렇게 우신 적이 많대요. 어머님들 지금 다 이 얘기 공감하실 거예요. 왜 그런 마음이 아프냐. 너무 자존심이 상하신대요. 내가 저 아이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쟤를 키웠나. 그런 생각이 너무 드신대요. 근데 어머님 너무 속상해하세요. 뭘 속상해하냐면 너무 버릇없게 뭐 막 욕도 섞어서 막 어떤 때는 엄마한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뭐 툭툭 내뱉는다는 거죠. 근데 엄마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, 이게.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가 이렇게 말을 하지? 그리고 또 이제 언제 붙으시는 거죠. 뭐 너가 이렇게 욕하면 안 된다. 뭐 또 훈계를 하실 거 아닙니까?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어머니 입장도 이해가 가요. 뭐냐면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내 자식이 훌륭한 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버릇없다고 소리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예의를 뭐 부모님이 안 가르쳤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엄마는 책임감. 사실 엄마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하는 게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요. 어머님들 책임감을 조금 우리 내려놓아요. 가볍게 내려놓읍시다. 일단 자 우리 지하철 타면 노약자석 있지요. 임산부석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런 것처럼 이 사춘기 시기도 배려받아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. 무슨 일이 있어도 믿어주기, 어떤 일이 있어도 다정하기, 그 다음에 먹구름이 몰려와도 우리가 들어주고 공감하기. 좋은 말인데 너무너무 하기 어려운 거 아닌지. 근데 이제 될 거예요. 이제 저도 이 책 쓰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됐고 사실 실제로 정말 많이 도움됐고 이건 저는 완전히 실화잖아요. 지금 제가 겪은 거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미어지는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. 왜냐하면 저는 교육학자잖아요. 그런데도 우리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그 교육학처럼 이성적이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쉬워요. 책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내 자녀한테만 안 돼요. 그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자녀한테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. 첫 번째. 두 번째,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어떤 마음, 거기에는 약간의 욕심도 좀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엄마는 이 아이가 어린애처럼 보이거든요. 사실 뭐 덩치가 커도 독립체라고 인정을 이성적으로는 하시지만 또 우리 아이를 보면 우리 아기 같은 거예요. 우리가 얘를 독립시키기보다는 소유물로 얘를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좀 뭐가 잘못되면 그게 내 책임 같은 거죠. 내가 잘못 키워서 또는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교육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닌가? 그런데 옛날에 애가 아닌 거예요. 초등학교 뭐 조금 어릴 때, 유치원 때,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애가 아니고 정말 내 아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밀듯이 오는 혼란감이 있죠. 내가 알고 있던 아이랑 180도 아예 다르다.
네, 제 책에요. 우리 아기가 탈을 썼어요. 탈을 쓴 우리 아기라고 되어 있어요. 그게 왜 그러겠어요. 자기 내면이 실제로 우리 아기가 그런 게 아닌데 아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머님들 지금 얼마나 뭉클하세요. 그 갓난아기 때 또는 우리 유치원 다닐 때 그 사진을 거꾸로 바꿔놓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요. 카카오 프로필에. 왜냐하면 그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. 얘가 이렇게 이쁘고 그랬는데. 근데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셔서 그러는 건데 그 아기예요. 원래 그 아기가 커서 몸집이 크고 예 그렇게 큰 아기예요. 다만 지금 사춘기 시기에 탈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사춘기 탈을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머니가요. 문 열면 사춘기 탈 쓰고 들어오네.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